수년간 긴장이 고조된 끝에 파키스탄이 마침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는 듯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지역이 혼돈의 직전에 놓였습니다. 두 무서운 세력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발생한 가장 최근이자 어쩌면 가장 위험할지도 모를 이번 긴장 사태 속에서 일련의 국경 분쟁이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이아 모하마드 아시프가 이제 전면전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이 인내심이 바닥나 탈레반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을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모두 2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탈레반군이 듀랜드 라인 인근 파키스탄 거점들을 공격했는데 듀랜드 라인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선입니다. 약 1600마일에 걸쳐 산과 사막을 굽이굽이 지나가는 이 분쟁 지역 국경은 곧 알게 되시겠지만 과거에도 파키스탄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의 발단이 되었고 이번에도 다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탈레반의 공세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경 시작되었고 쿠나르, 호스트, 낭가르하르, 누리스탄, 파크티아, 파크티카 등 국경 인근 여러 주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 지역에는 파키스탄 군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2월 22일 일아프간 영토 내 무장 세력 캠프라고 주장한 곳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 기지에 대한 급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에는 당시 이를 두 이웃 국가 간 불안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월 26일 그 시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탈레반의 국경 공격에 파키스탄은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탈리반이 잘못 판단하여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 주 여러 곳에서 이유 없이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월 27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내 탈리반 거점이라고 주장하는 곳을 대상으로 일련의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국경 지방 여러 곳과 카불 내 목표물에 대한 공습도 포함되었습니다. CNN은 파키스탄이 카불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탈리반의 은둔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자다의 출생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이 아쿤자다 제거를 목표로 했는지 단순 상징적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파키스탄이 탈리반 국경 공격 대응을 의로운 분노 작전이라 명명한 점을 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키스탄이 실제로 탈리반 지도자를 제거하려 했더라도 그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리반은 설령 지도자가 실제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대응 이후 탈리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X에 게시물을 올렸으나 그 게시물은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에서 그는 탈리반이 파키스탄의 공격에 대응하여 헬만드와 칸다하르의 군사 거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격을 주장한 게시물이 게시된 직후 곧바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역시 전투가 시작된 이후 탈리반 드론이 3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곳은 군사 목표물로 아보타바드 군사학교와 나우쉐라 포병학교가 포함됩니다. 탈리반 드론 중 하나가 수아비 초등학교 근처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드론은 학교를 공격하려 했고 이는 탈리반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탈리반이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조직이 민간용 드론만 보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국은 보복성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CNN은 탈리반이 2월 27일 파키스탄 공습으로 민간인 19명 사망, 26명 부상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탈리반이 선전 효과를 노리고 내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 진영은 사망자 수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탈리반에 따르면 탈리반의 공격으로 파키스탄 군인 55명이 사망했으며 탈리반은 이로 인해 파키스탄으로부터 19개의 초소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탈리반 전투원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비교적 적은 피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총리 대변인 모샤라트 자이디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2월 27일 기준으로 탈리반 전투원 297명이 사망하고 45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혼란을 더하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에 주석을 달고 있다는 점인데
파키스탄이나 탈리반이 발표한 수치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매우 피비린내 나는 대치였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이번 충돌이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기지 공격 때문이라는 주장과 파키스탄 접경에서 탈리반의 연속 공격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양측의 전투가 약 일주일간 이어졌으나 아직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두 나라와 그 지도부는 또 다른 치명적인 충돌 이후 체결된 매우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10월의 충돌이 주로 국경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말합니다. 2월 말에 우리가 목격한 공격들, 특히 파키스탄이 감행한 공격들은 그 지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한때는 국경 분쟁이었던 것이 비록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었지만 이제는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전쟁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 중 하나를 다뤘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불씨로 보이는 부분이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 있는 소위 무장 세력 기지의 공습을 감으로써 양국 간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와 다르게 주장하며 해당 기지들이 파키스탄에서 활동해온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이유, 적어도 그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오랫동안 파키스탄의 혼란을 일으킨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왔다고 비난합니다. 파키스탄 지도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레반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다른 국가에 어떤 위협도 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탈레반은 파키스탄군이 이유 없는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는 맞대응입니다. 파키스탄 주장에 탈레반이 반박하며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영토 내 테러 문제에 대해 파키스탄 주장엔 일리가 있지만 그 테러가 탈레반에 의해 자행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즉, 탈레반이 직접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탈레반을 지지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개별 세력의 소행인지 말입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테러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수와 그로 인한 사상자 수가 2022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가해자들은 다양했으며 현지 ISIS 지부, 발루치스탄 해방군, 그리고 타리크-이 탈리반 파키스탄 TTP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룹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TTP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남아시아 테러리즘 포털 SATP과 분쟁관리연구소는 파키스탄을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에서 두 번째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SATP의 2025년 지수에 따르면 그해 파키스탄에서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8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TTP는 이 공격들 중 약 절반의 책임이 있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5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게 자국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테러 활동의 상당한 증가는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의 탈레반 정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를 재차 부인하지만 CSIS에 따르면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은 TTP와 알케다 등 테러 조직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파키스탄 내에서 폭력 사태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2021년 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때와 일치합니다. 파키스탄의 테러 문제 주장에 일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한 발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전쟁을 선포한 충격적 이유를 말하기 전에 듀랜드 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주요 전투는 이 거대한 국경선에서 벌어졌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탈레반뿐 아니라 이전 아프가니스탄 정부들도 듀랜드 라인의 정당성을 수년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경계선이 만들어진 방식 때문입니다. CSIS에 따르면 이 경계선은 1893년에 영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영국령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이 경계선을 만들 때 국경 안팎의 파슈툰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탈레반을 파슈툰 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듀랜드 라인 분쟁과 전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즉 러시, RUSI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분쟁을 완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실은 외교적 실수로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듀랜드 라인은 더 이상 파키스탄에서 활동하지 않는 거의 한 세기 동안 파키스탄에 관여하지 않은 나라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경 분쟁에 일관되게 무대응한 결과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RUSI가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부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즉, 파키스탄이 과거 지원했던 집단이 듀랜드 라인 문제 해결 실패로 전면전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분명히 반박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100년 넘게 유지된 국경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탈레반의 중추인 공동체가 분단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렇듯이 지역 분쟁이 훨씬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파키스탄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탈레반과 끊임없이 싸워온 가장 터무니없는 이유, 바로 인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CSIS의 지적처럼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인도의 대리인이라 비난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도가 탈레반 통치하에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외교사절을 파견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도가 역사적으로 북부동맹이나 미국처럼 탈레반과 싸우는 세력과 동맹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키스탄 내 일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이아 아시프도 포함됩니다. 그는 탈레반이 파키스탄을 폭격한 이후 X에 글을 올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미국이 철수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인도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직접적으로 또 우호국을 통해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했고 광범위한 외교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프는 탈레반이 인도 대리인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인도는 탈레반 집권기보다 훨씬 오래 아프가니스탄과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이제 탈레반과의 전쟁을 이용해 주요 지역 및 지정학적 경쟁국 중 하나인 인도를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전쟁의 이유를 살펴봤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파키스탄은 2월 28일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충돌과 공습이 훨씬 더 큰 전쟁의 초기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 전쟁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파키스탄이 훨씬 더 강한 세력입니다. 이것은 CNN과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매년 다양한 요소로 군사 강국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대부분 부문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군에 66만 명의 현역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아프간 탈레반은 다양한 출처에 따라 7만 5천 명에서 17만 명의 현역 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이 전혀 보유하지 않은 55만 명의 예비군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훈 사력 역시 파키스탄이 50만 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9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파키스탄의 국방 예산은 90억 달러가 넘는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연간 군사비로 겨우 1억 4,500만 달러만 지출합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약 4,000대의 장갑차 외에는 사실상 공군력이나 지상 전력이 거의 없지만 파키스탄은 5만 9천 대 이상의 장갑차와 2,677대의 전차, 그리고 수천 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해군이 없어서 파키스탄이 보유한 120척의 함대를 이용해 탈레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CNN은 탈레반이 보유한 군사 자산이 소련 시절의 헬리콥터 몇 대와 미국이 철수할 때 남기고 간 장비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도 보유합니다.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에 따르면 그 수는 170개에 달합니다. 물론 파키스탄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탈레반에 사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파키스탄군이 보유한 모든 것에 더해 핵무기까지 있다는 사실은 어떤 전쟁이든 파키스탄에게 일방적인 승리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휴전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파키스탄의 승리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TTP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단체입니다. 파키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그 단체는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을 숨겨준다고 비난하는 테러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TTP의 두 번째 T가 탈레반을 뜻하니까요. 그리고 탈레반이 과거에 파키스탄과 TTP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지만 CSIS에 따르면 탈레반은 대체로 TTP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TTP 문제는 바로 이 단체가 탈레반이 가진 유일한 전술, 즉 파키스탄의 막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게릴라전에 힘을 실어주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 탈레반이 장악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탈레반은 제한된 자원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투를 아주 잘 수행합니다. 또한 CSIS 지적대로 탈레반은 충성을 맹세한 TTP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은 이들의 규모를 3만 5천 명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그 정도 인원으로 파키스탄과 전면적인 정규전을 벌이기에는 부족하지만 파키스탄 내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테러 활동이 증가하는 데는 충분한 인원입니다. 자살폭탄 테러, 매복 공격, 그리고 파키스탄 군 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혼란 조성 등은 모두 TTP가 아프간 탈레반을 대신해 수행할 수 있으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파키스탄을 내부에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BBC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간 전쟁이 정규전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간 정부 시설을 공습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BBC는 탈레반이 정부에 배치한 인물들이 가진 광범위한 게릴라전 경험이 전면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 군대를 격파한다는 통상적인 의미의 승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레반은 미국에 맞섰듯 행동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도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탈레반은 전국에서 수백 개 소규모 집단으로 분열하고 파키스탄 내 TTP의 도움도 받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어떤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대가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경제 문제도 우려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그룹 남아시아 분석가 프라미팔 초두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탈레반과 전쟁을 할 여유가 없으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파키스탄은 군대의 규모와 힘 덕분에 비슷한 정규군과 싸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초두리가 본질적으로 민병대 연합이라고 부르는 세력과 싸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컨대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파키스탄보다 탈레반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이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적대 행위 발생 시 중재를 제안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작전을 시작해 이 선택지의 유효성은 불확실합니다. 이 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유엔, 중국, 영국 모두 긴장 완화를 촉구했으며 탈레반 대변인 무자히드 역시 2월 27일에 지금도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시아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정말로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남아시아 대륙 전체를 전쟁에 휩쓸리게 할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머지않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을 인도의 대리인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주요 분쟁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4가지 분쟁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최신 글로벌 전쟁 동향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